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우리 잠깐만 하나 좀 기억을 하고 가면 교재 73페이지에 기본 예제 1번 수열과 극한. 자, 뭐 일반항과 점화식과 이제 일반항, 점화식으로부터 일반항을 유도하는 그런 이제 어떤 수학적 방법을 다뤘는데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제 수능 교과상에서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점화식과 그 점화식도 일반항을 유도하는 기본적인 방법과 그 종류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 가느냐 이런 문제를 이제 내용을 다뤘고 거기 예시 문제로 우리가 그래서 세 개 이웃하는 항의 합차로 되어 있는 점화식에서 내용상으로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만 핵심만 한 번 더 살펴보고 가는 거야. 알겠지? 네. 이거는 어차피 이 점화식 자체를 못 풀면은 이 문제는 이런 종류의 문제는 아예 그냥 뭐 앞뒤가 없이 그냥 끝나버려. 문제 자체가. 그래서 세 개 이웃하는 항에 관한 점화식으로부터 기본적인 형태는 an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의 an 이퀄 베타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an 해가지고 식을 갖다가 형태로 만드는 건데 이 개수의 조건들이 굉장히 중요했지 이럴 때. 그치? 일단 개수부터 쫙 보라 그랬어. 혹시라도 이렇게 세 개 이웃하는 나오면 세 개의 이웃하는 항들의 일단은 세 개의 이웃하는 항들의 곱으로 나온 것들은 어떻게 한다? 로그 취해가지고 곱을 합으로 다 풀어버리고 로그를 취한 것 자체를 새로운 수열의 항으로 잡고 이렇게 점화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풀어가면 돼. 알겠지? 그래서 곱에 관한 점화식은 수열의 곱에 관한 점화식은 그것에 뭘 취해서 이웃하는 항들에 관한 단순한 점화식으로 되어 있는 수열 곱으로 되어 있는 점화식들은 로그를 취해서 합으로 변환시켜 합이나 차로 변환시켜 놓고 우리가 그 항 자체를 로그를 취한 항 자체를 갖다가 새롭게 뭐 수열 bn으로 정의한다든지 해가지고 점화식을 새로 만들어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나씩 차분하게 풀어가야 돼 이것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뭐 심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기초적인 형태는 이렇게 둘이나 셋의 이웃하는 항들의 곱으로 합으로 합차로 되어 있는 점화식으로 만드는 거다. 일단은 개수의 합이 0이 되는 게 제일 개수의 합이 0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했지. 개수의 합이 0이 되어지는 경우는 개수들을 갖다가 하나의 개수, 특히 이제 가운데 있는 항, 중간에 있는 항의 개수를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의 개수의 차들로 변환시켜가지고 이게 하나 이제 방정식이야, 저 조건 자체가. 그래서 식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항으로 묶어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도록 식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한 형태였어. 기본적으로 이 형태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 형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묶어서 처리하는 이유는 두 개의 양변에 묶어서 처리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거 자체를 bn이나 bn-로 이렇게 변환하게 되면 bn 플러스 1, bn으로 이렇게 변환하게 되면 수열 bn에 관한 일반항을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두 개의 항으로 묶어서 분리시켜 놓으면 좌변 우변에다가 뭐가 같도록? 형식이 같도록 구성된 형식이 같도록 이렇게 모아놓게 되면은 두 개의 이웃한, 세 개의 이웃한항에 관한 점화식을 순차적으로 두 개의 이웃한항에 관한 점화식으로 바꾸고 그 두 개의 이웃한항에 관한 점화식을 여러분들 교과적 학습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거야, 무조건. 세 개의 점화식은 한 번에 풀리는 경우들은 없다, 알겠지? 항상 두 개로 변환한 다음에 마지막에 일반항으로 바꾸는 거. 이렇게 묶어서 일반항, 이 묶여있는 상태의 수열을 bn 플러스 1, bn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 세 개의 이웃한항에 관한 식은 결국은 어떤 것들의 등비수열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 지금 이 경우만 보더라도 얘를 bn 플러스 1, 얘를 bn으로 보게 되면 공비 p분의 r인 등비수열의 점화식이지? 그치? 형태가. 그래서 등비수열의 점화식이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으로서 여기에 있는 요 bn에 관한 일반항의 식을 갖다 우리가 얻어내서 bn을 다시 원래 an으로 바꿔놓으면은 그치? 두 개의 이웃하는 an-항의 점화식으로 바뀌게 되지. 그치? 다른 것들도 대부분 이제 그런 형식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어떤 형식 자체는 거의 다 유사한데 세부적으로 이제 개수들이 합이 같느냐 다르냐 0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가장 일반적인 형식인 알파, 베타가 같으냐 혹은 서로 다르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구해내는 세부적인 과정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방향들은 거의 다 비슷해요. 자, 그래서 식을 갖다 이렇게 변환한 후에 우변에 있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을 수열 bn으로 놓게 되면은 위에서 주었던 변형된 식 자체가, 그치? 정리되어진 식 자체가 bn에 대해서 등비수열의 형태로서 bn의 일반항을 이렇게 초항과 그 다음에 bn의 일반항을 이렇게 구하게 되고, 자, bn 일반항 구한 후에 b1만 우리가 바꿔주게 되면은, 그치? 그리고 bn을 갖다가 원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여하튼 an에 대한 두 개의 이유탄항에 관한 점화식이 되거든. 그렇게 바꾸려면 그걸 또 푸느냐 마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bn을 갖다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과 같은 형식으로 다시 바꿔놓게 되면 차지. 두 개의 이유탄항의 차. 두 개의 이유탄항의 차가 이런 형식으로 되어서 결국은 얘같이. 그래서 개차가 두 개의 이유탄항의 항의 차가 등비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개차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얘기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개차가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개차가 등비수열인 수열의 일반항을 쓰게 되면 an에 관한 일반항을 얻어내게 되는 거야. 다만 이제 이런 거 조정할 때 이런 첨자라든지 지수라든지 지수값이라든지 이런 데 약간씩의 문제에 따라서 차이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분은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야 돼. 알겠지? 오히려 전체적인 이런 거 풀 때요. 전체적인 형식은 대략적으로 맞아가면서 지수라든지 혹은 시그마에 붙는 값이라든지 n에 대한 영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수해서 점수 나가거나 틀리는 경우들이 오히려 그게 더 많아. 알겠지? 응?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세심하게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정리해서 이거 일반항이잖아. 어차피 이거 등비수열의 합에 관한 식이 돼버리니까. 그치? 개차가 등비수열이면은 그 개차의 오른쪽 부분, 일반항에서 오른쪽 부분이 등비수열의 합의 형식이 되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 이용해가지고 풀어주면 결국 일반항을 갖다 우리가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뒤에서도 이런 연습 문제들 할 테고. 자, 두 번째 부류로서 개수의 합이 0이 아닐 때. 이때는 또 두 가지로 갈라졌지. 그치? 이 개수의 합이 0이 아닐 때는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an 플러스 1, 베타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an. 이건 점화식에 따라서 an이냐, an 플러스 1이냐, an 마이너스 1이냐 주어진 점화식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첨자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조정을 해야 돼. 문제마다. 응? 외워버려서는 되는 일이 아니고, 이런 형식으로 간다. 이것도 여하튼 이거를 갖다가 an, 이걸 갖다 bn, 요걸 bn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세 개의 이유탄항의 합차의 점화식은 어떤 형태로 묶어서 변환시켜? 등비수열의 형태가 되도록. 이유탄항들의 차나 어떤 항의 곱의 차를 갖다가 해서 등비수열의 형태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 그 형식 자체가. 알겠지? 그리고 다시 또 요거. 다만 아까 전에는 앞에 거하고 차이는 뭐냐? 앞에서는 바로 이유탄항의 차가 나오는데 이건 바로 이유탄항의 차는 아니지. 즉 이거 자체가 개차는 아니란 말이야. 그치? 알파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0이 아닌 경우에는, 합이 0이 아닌 경우는 이런 게 남아있는 거야. 알겠지? 응? 그래서 앞에보다는 조금 어려운 형식이 됐다.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앞에와 같은 이런 형식이 되었었을 때, 이때 알파와 베타가 같을 때와 알파와 베타가 같지 않을 때. 여러분들 이 알파 베타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그치? 처음에 주어진 점화식을 x에 대한 방정식으로 그냥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쭉 다시 전개해가지고 개수 비교를 통해서 원래의 식에 대해 개수 비교를 통해가지고 알아낼 수도 있지만 그 결과가 어땠냐면 결국은 이걸 갖다가 x의 제곱항으로, 요걸 x로, 요걸 상수항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방정식 만들어서 x 구하면 그것의 근들이 바로 그냥 알파와 베타가 되어지게 돼요. 순서는 상관 있다 없다? 순서는 상관없다. 알파와 베타가 같으면 어차피 순서 상관없는 거고, 그치? 알파 베타가 다르면은 그때는 이제 뒤에서 하듯이 두 개의 연립점화식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알파 베타 순서와 베타 알파 순서 두 개씩 다 충족해야 된다? 연립식으로 푸는 걸 했을 거야. 제일 마지막에 지난 시간에. 자, 여하튼 개수의 합이 0이 아닌 경우들은 이런 식의 이제 변환을 가지는 게 기본이다. 그리고 이런 형태들을 만들 때, 이런 형태로 만들 때
결국은 사실은 알파 베타가 같을 때뿐만 아니라 PQR의 합이 0이 될 때도 PQR의 합이 0이 될 때도 결국은 이 형태야. PQR 합이 0일 때는 이 형태에서 알파가 1인 경우야. 요게 처음에 했던 거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웃하는 항들의 세 개의 이웃하는 항이 합차로 되어 있는 점화식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목적이다. 1차적인 변환이다. 그리고 개수 비교하면 돼. 첫 번째와 같은 방법을 그대로 안 써도 결과는 똑같이 나와. 이 식으로 일반화시켜서 그냥 해버려도. 다만 조금 편하게 한 거고. 자, 그래서 뭐 이건 개수 비교에서 찾았는데 개수 비교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건 다 점검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방정식의 형태로 형태에서 알파 베타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an을 우리가 bn이라는 새로운 수열로 놓고 그냥 좀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식 헷갈리지 말라고. 물론 이제 능력 되면은 저렇게 다 변환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수열화된 연산으로 해가지고 답안에서 그냥 바로 보여줘도 상관은 없어. 알겠지? 차분하게 정리해서 하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bn의 일반항이 bn에 관한 것이 bn이 이런 등비 수열의 형태가 됨을 확인하고 bn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서 an의 이웃하는 두 항의 차에 관한 식으로 변하는 거지. 그치? 결국 이 식 형태가 bn을 원래대로 돌려놓게 되면. 그래서 bn을 원래 an의 식으로 돌려놓게 되면 두 개의 이웃하는 항에 관한 식이 이와 같이 되어진다. 자, 요거는 좀 식변형이 특이해서 여러분들 좀 강조해서 얘기한 게 있어. 이때는 요것의 개수가 알파에 대한 차수가 여기는 알파의 0차, 여기는 알파의 1차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우변은 상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결국은. 아무리 식이 복잡해도 우리가 해석하는 거는 근데 사실은 그러한 단계나 어떤 규칙성 내용을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 식의 복잡성을 떠나서. 논술 문제에서 나오는 식은 상당히 복잡한 식들이 많이 나와. 알겠지? 이 단원뿐만 아니라 전체 논술 문제들에서 식은 꽤 복잡하게 보여.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형식적인 복잡함에 속을 것들이 아니라 그 식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규칙이 있는가. 이거 봐봐. 결국은 여기에 알파의 제곱항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알파의 제로 차수가. 알파의 제로 제곱이 개수 1이지? 알파 제로. 여기는 알파의 1제곱. 여기는 상수. 근데 여기에 알파의 n-1이 있어. 그래서 양변을 갖다가 요 n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양변을 갖다가 전부 다 그치 알파 n 플러스 1로 나눠주는 거야. 알파 n 플러스 1로 나눠주는 거는 여기에 차수를 맞춰주기지 나눠서 차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변화냐. 이런 식의 구조의 특성을 잘 알아야 주어진 식의 구조의 개수라든지 차수들의 배열 구조에 대한 것들이 정확해야 문제를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도록 변환이 가능하단 말이야.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그 과제로 냈던 항공대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엊그저께 이제 첨삭 받으신 분들은 첨삭을 이제 진행했는데 그 1번 문제, 3번 문제가 안 풀린 이유의 큰 원인이 뭐냐면 1번 문제, 1-1번 문제를 1-1번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식에 대한 증명을 그건 단순히 1번 문제로 식변형으로만 그냥 단순히 봤기 때문에 그래. 그게 뭐냐면 기억날 거야. 문제 보신 분들은 AN이라고 하는 것을 n분의 SN 그리고 SN의 정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부분합이지. 그치? 네. 시그마 K의 부분합 K 이퀄 1부터 N까지의 부분합으로 이제 제시문에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때 AN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A의 N 플러스 I에 대해서 이것 자체도 또 AN으로 이렇게 정의해 줬거든. I 이퀄 1부터 땡땡땡땡해서 이런 식으로 M까지 뭐 여기서는. 근데 여러분들 이 식 볼 때 만일 이 식을 그냥 이대로 보는 게 아니라 SN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면 AN 자체가 산술 평균이구나. A의 1부터 A의 N까지 산술 평균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쓰여있는 요 식을 경험적으로 그냥 N 이퀄 I 이퀄 1부터 차례대로 넣으면 결국 앞에서 산술 평균이었던 값을 그 다음 항들은 N 다음 항들은 전부 다 그 산술 평균 값을 그 항의 값으로 가진다는 얘기거든. 식 자체가. 그러면 A의 M 플러스 1 플러스 A의 M 플러스 이퀄 A의 M 플러스 2 무한히 해서 가더라도 얘는 전부 다 이전에 N항까지의 합에 대한 산술 평균 값을 자기 자신의 값으로 가지는 것들이야. 근데 이게 해석이 되면 뭐가 가능하냐면 이런 식의 해석이 되어지고 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거기에 있는 식을 다 풀지 않아도 1번 식을 거기선 증명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딱 유도해가지고 증명한 거지 당연히 1번의 결과가 AN이 되리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어. 왜냐하면 1번에 주어진 문제의 식이 N 플러스 N분의
S의 N 플러스 M이었거든. 이거는 무조건 AN이 돼야 돼. 봐봐, 이거 산술평균이야, 그치? M 플러스 N에서 이거 S의 N 플러스 M은 이 정의에 따르면은 A1부터 AN 플러스 N이라는 한까지의 뭐야? 평균이죠, 평균. 산술평균이야, 이거 자체가. 산술평균이란 말이야. 근데 A1부터 AN까지는 그 값들이 고유한 값들이 다 있지만 AN 플러스 1부터는 어때? 이전 것들의 산술평균을 계속 더한 거야. 여기 반평균이 벌써 100점이야. 근데 여기에 100점인 사람이 계속해서 1000명이 더 추가된다 하더라도 반평균 전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거 그대로 AN인 거야, 이거. 풀지 않아도 이거. 일일이 다 증명하라는 얘기만 없으면 저건 당연히 성립해야 되는 거야. 이전에 산술 A1부터 AN까지 산술 평균 되어 있는 값들을 뒤에다가 계속 더해봐야, 뒤에 계속 그 평균된 값을 계속 더해봐서 더해서 평균을 내봐야 평균 전체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원래 평균 그대로다. 이거 1번 끝난 거야, 사실은. 이제 증명하라고 하니까는 식을 하나하나 풀어서 증명은 해야 되지만 그 결과는 이미 뻔히 알고서 시작할 수 있는 문제인 거야. 그리고 이게 어디 쓰이냐면 이렇게 하면은 항의 개수를, 자, 이 뜻은 결국 뭐냐 하면, 이 결과의 뜻은 결국은 항의 개수를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계속해서 늘려도 상관이 없다. 기존의 평균값을 계속 연산해서 그 평균 자체를 아무리 많이 연산해줘도 전체 평균은 변화가 없다. 그래서 3번에서 n 이퀄 2의 q제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아니라 임의의 자연수라 하더라도, 이게 임의의 자연수라 하더라도 우리는 A1부터 AN까지의 산술평균에 해당하는 AN의 값을 가지고서 항을 갖다가 2의 Q개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있단 말이야. 어떤 식으로? A1 플러스 AN까지 한 다음에 A의 N 플러스 1 다음에 그냥 다 더하면 돼. A의 2의 Q제곱이 될 때까지. 왜냐면 이것들은 전부 다 문제의 조건에서 다 A니까, 각 항들이. 그리고 몇 개? 2의 Q제곱에서 앞에 N개만 아닌 거지? 그치? 앞에 N개만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거 다 더해봐야 이거 나오거든. 그래도 이 전체 평균은 변화가 있어, 없어? 이거나 평균은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 2의 Q제곱에 대한 증명은 이미 1-2번에 다 했어. 1-2번에 다 증명을 한 거야. 2의 Q제곱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n이 2의 Q제곱일 때는 이미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성립하는 거거든. 뭐가? 절대부등식 그냥 성립하는 거야. 2의 Q제곱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이 식 정리하면 끝나는 거로, 마지막에. 지금 이 얘기하면서 저 얘기를 같이 엮는 게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도 뭐 수열의 문제 얘기는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1번 문제에서 같은 이런 식들에 대해서 이걸 단순한 계산이나 문제의 조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해석해내는 게 중요한 거야. 앞에서 주어졌던 식의 구조들이, 앞에 주었던 식의 구조가 알파에 대한 차수들이,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저기 알파의 n-1, 저 n 때문에 그런 거지? 그치? 저 n 때문에 잘 안 되는 거거든. 근데 보니까는 이 앞에가 지금 순차적으로 알파의 개수가 여기 알파가 하나 붙어 있긴 한데, 이건 결국 알파의 0승, 알파의 1승, 그 다음 여기는 상수, 이렇게 n에 따른 상수,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차수가 일정하게 변한다를 가지고서 저걸 갖다가 여기다가 나눠버리게 되면, 나눠버려서 차수를 조절해서 개차를 맞추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나가 높고 차수가 하나가 높고 차수가 하나 더 떨어진, 나누었을 때는. 그치? 순차적으로 차수가 떨어져서 우리가 이걸 임의로 조절해서 이거 맞춰줘서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 이게 문제에서 주어진 식의 형식과 구조의 의미들을 알고 식을 변형해가는 것들이야. 전부 다. 수학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그치? 이거에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안 풀리기도 하고 복잡해지기도 하고 간단해지기도 하는 거거든. 어떤 문제에서든지 복잡한 식의 문제들은 반드시 이러한 요소를 하나 이상 가지고서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게 돼. 시간을 많이 조금 들여서라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 훈련이 되면 눈에 이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요령이라든지 방향들을 갖춰 놓으면은 수능 문제라든지 뭐 논술 문제 할 것 없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습득해야 되는 기술 중에 하나야. 수학 문제를 다룰 때.
여하튼 이것 자체를 새로운 수열 CN으로 해가지고 그치 묶어서 차수들이 맞아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치 하나의 수열로 저렇게 묶어서 항으로 묶어서 우리가 처리하는 게 가능해서 결국 이제 최종적인 결과물을 이렇게 뽑아내는 거. 나머지는 다 식정이야. 일반항 구했기 때문에 일반항을 갖다 AN으로 고쳐주는 식정리의 과정들만 남은 거거든. 계산식을 갖다가 연습할 필요는 없어. 알겠지? 어떤 유형으로 풀어가는가 그런 특징만 잘 봐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알파, 베타 같이 않을 때는 뭐 알파, 베타에 대한 방정식 이용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풀면 된다고 그랬고 알파, 베타는 똑같아. 이거나 이 알파, 베타 구하는 거 어디서나 여기만 한정된 게 아니라 대신에 이제 알파, 베타는 저런 복잡한 알파, 베타의 값들은 중간에 수열에다가 다 넣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맨 기호로 그냥 상수로 남긴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정리할 때만 대입해서 계산식에만 써라. 알겠지? 자, 그리고 이때는 알파, 베타의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방정식에 알파, 베타의 합과 곱에 관한 것들만 나오기 때문에 순서는 상관없기 때문에 두 개의 식, 알파, 베타가 바뀐 두 개의 식이 동시에 성립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고등과정 수학에서 이게 나오지 않는다 그랬지? 그치? 이런 방식을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고등수학에서는 하나의 식이 두 개의 연립식의 형태로 표현된 거거든. 그리고 위에 거는 위에 거대로 요거는 수열 BN, 요건 수열 CN으로 해가지고 점화식 BN과 CN의 점화식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각각의 공비가 베타와 알파인, 그치? 베타와 알파인 두 이웃하는 항에 관한 점화식의 형태로 BN과 CN의 두 이웃하는 항의 점화식으로 바꿔놓고 그것을 일반항을 연립해서 푸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두식 빼버리게 되면 AN 사라지고 두 개의 이웃하나에 관한 점화식으로 바뀐 거지, 그치? 다시 그리고 빼면서 하나에 관한 알파 n에 관한 정보들만 우리가 뽑아내면 결국은 이제 정리하고 일반항으로 끝나는 거거든. 자, 셋 이상의 이웃하는 항들에 관한 점화식들은 한 번에 풀리는 것들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두 개씩 묶어서, 알겠지? 두 개씩 혹은 세 개씩 묶어가면서 항의 수를 갖다가 점화식이기는 하지만 항의 수가 적은 점화식으로 점점점 줄여가는 게 목적이다. 그러기 위해서 방정식의 등호 형태, 점화식은 어차피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치? 점화식은 어쨌든 중간에 왼쪽의 식이 오른쪽 식과 같다 해서 등호로 해가지고 n에 관한 식들이 쫙 있는 거거든. 어쨌든지 좌변과 우변의 두 개의 식으로 분리할 수가 있죠. 그치? 정리를 하게 되면 좌변과 우변의 두 개의 식으로 분리시키되 수학적 규칙이 일정하게 나타나도록 형식의 좌변의 식의 형식과 우변의 식의 형식이 유사하도록 분리하는 거야. 순차적으로 유사하도록. 그러면 이것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수열의 점화식으로 해가지고 항의 차수를 낮출 수 있는, 항의 개수를 낮출 수 있는 하나의 관계식이 되는 거고. 자, 제가 말로 조금 빨리 진행을 했지만은 대충 어떤 이야기 하는지 지난 시간에 듣고 이번에 한 번 더 들어서 대충 이해는 했을 거야. 알겠지? 혹시라도 이런 식변환들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가는 거야. 알겠죠? 어떤 복잡한 수열의 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기술적인 것들은 좀 더 필요할지 몰라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요 1번까지는 다 봤고요. 알파, 베타, PQR의 합이 0일 때와 0이 아닐 때에는 수열의 극한이, 즉 수열이 수렴한다, 수열의 극한이 존재할 때 그 극한이 0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한 이야기까지 아마 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논제 2번은 제시문에 있는 식, 제시문 나에 있는 식 1에 대해서 그것의 일반항을 직접 한번 계산해봐라. 제시문의 원리에 따라가지고 나중에 일반항 계산 능력 그냥 보는 거야. 요거는 알겠지? 자, 이거 한 이유, 오늘 하나 또 더 보는 이유는 지난번에 못했던 마지막 3번 문제 때문에 그런데, 자, 마지막 3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제시문 다해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용기 A에 담긴 물의 양은 용기 B에 담긴 물의 양의 2배의 값으로 수렴함을 설명하라. 제시문 다의 조건을 한번 봐봐. 제시문 다에 물을 옮기는 두 개의 물통 A, B에서 몇 리터씩 들어있어? 처음에 적당한 양이라고 그냥 돼 있어? 자, 저 프린트를 학생이 주고 놨더니 내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위로 올리기는 귀찮고, 그래서 여하튼 적당히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애매한 문제네 이거. 그러니까 얘는, 이 문제는 결국 초기 조건하고는 상관이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 초기 조건하고는 상관없고 무한히 반복해서 어떤 극한값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결국 문제에서 뭐에 의해서 옮겨지는 규칙에 의해서만 극한값이 결정되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것도 해석을 해보면. 자, 그 A의 물통에서 B의 물통으로 얼마만큼의 비율을 이동하도록 돼 있어요? 10%? 네. 그러면 A의 물통에는 기존에 있던 물통에서 얼마큼이 남게 돼? 90%. 그치, 10분의 9가 남게 되지. 퍼센트는 우리가 수식 계산할 때는 조금 이제 직접 다르게 곤란하니까는 문제에서 바꿀 때는 답안 내용이나 풀이를 할 때는 퍼센트의 양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수의 값으로, 소수의 값으로 좀 바꿔서 계산해 주세요. 알겠죠? 다룰 때 자체. 안 그러면 나중에 답안 쓸 때 실수하는 경우는 간혹 있어서 그래. 퍼센트 손 안 대고서 그냥 쓰다가. 그래서 10분의 9에서 10분의 9는 즉 AN에서 AN 플러스 1로 다음 단계로 변화할 때 물 한 번 퍼서 옮기는 단계를 갖다 우리 A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자. 그러면 AN 플러스 1은 AN의 이전에 있던 AN에서 10분의 9가 남겠지. 그치? 네. 자, 그리고 그 10분의 1은 또 누구한테가? 그치, BN. B한테 가서 BN에서 BN 플러스 1로 가는데 A의 10분의 1이 더해지는 거지. AN의 10분의 1이. 즉 AN, BN이 물을 교환하고 있는 거야. 한 번 작업을 할 때마다 AN의 일정량, BN의 일정량을 떠서 이렇게 교환을 한단 말이야. 이 문제 구조를 좀 잘 이해해야 돼. 요 형식, 요 문제 간단한 것 같아도요. 지금 여기 서강대 문제에서 나왔지만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이화여대하고 성균관대에서도 나왔었어요.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이제 식당의 학생 수가 매일 몇 %씩 변하는 문제로 물 대신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래도 간혹 문제 나오는 소재 자체가 소재 형식 자체가 간혹 나오는 이제 형식이니까 이걸 갖다가 이거의 n단계를 잡을 때 여기에서 A에 있던 걸 갖다가 B로 옮기는 걸 하나의 n단계, B에 있는 걸 A로 다시 옮기는 걸 n 플러스 1단계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식이 안 만들어져요. 이거 자체가. 알겠지? 이런 형태의 문제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한다? 한 번에 떠서 동시에 옮겨준다. 그래서 A n 플러스 1로 동시에 n 플러스 1단계로 바로 동시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야. 알겠지? 네. 이런 문제 풀 때 문제에서 얘기를 안 해줘요. 읽어서 잘 애매하니까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건 보는 거야. 아예. 그 다음에 B에 있는 물의 변화는 어떻게 돼? 20%를 AN으로 옮기지? 네. 즉 10분의 2를 갖다가 AN으로. 자, 그러면 AN 플러스 1은 어떻게 되게 돼? AN 플러스 1은 10분의 9. 그렇죠. 10분의 9 AN과 10분의 2 BN이 더해져서 AN 플러스 1로 변하게 되는 거야. 점화식 얻어내는 게 첫 번째라고 그랬지? 수열 문제 풀 때. 이건 점화식 먼저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 문제가.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전 단계와 다음 단계 연결이 문제의 조건이 어떻게 되냐. 이것만 살피면 된다고 그랬잖아. 점화식 만들 때. 하나씩 대입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BN의 물의 양은 AN의 몇 분이며 10분의 1 AN과 10분의 8 BN에 의해서 B의 n 플러스 1이 결정되겠지? 그렇게 해서 두 개 점화식 동시에 만들어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A의 K 플러스 1, N으로 안 쓰고 있는 K로 표현했는데 AK 플러스 1은 0.9, AK 플러스 0.2, BK. B의 K 플러스 1은 AN의 10분의 1, AK의 10분의 1. 이 전 단계 자신의 물통에서는 이제 10분의 8이 남아있고 0.2를 갖다 이쪽에 줬으니까 0.8이 남아있고. 이게 점화식이고 이 점화식을 풀어서 극한을 구하라는 거거든. 이 점화식을 풀어서 극한을 구해라. 어떻게 해볼까 이거? 두 개를 더하면 AK 플러스 1, BK 플러스 1. 그치? 네. 우변에는 똑같아? 1.0, 1.0? 그러면 AK 플러스 BK. 그러면은 여기서 정보가 하나 나오네. 그치? 이것도 해석이 필요한 거지. 결국 AK 플러스 1, BK 플러스 1 이퀄 AK 플러스 BK. 전체 물의 양의 합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이거 근데 뻔한 얘기야, 보니까. 그치? 양쪽에서 물을 동시에 따서 보니까 식은 멋있게 보이는데 여하튼지 그걸 해석하고 이해하는 건 중요해. 알겠죠? 전체 합은 변화하지 않는다. 근데 그거 가지고도 중간에 문제 푸는 방법이 있어요. 문제에 영향을 줘, 그 부분이. 또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일단 시도를 해서 그런 식의 의미고 큰 의미는 아니지만은 전체 양의 변화가 없다. 고정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한다면 되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AN 하나만 구하면 BN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또 빼볼까? 빼면은 차이가 있나?
빼기 싫지? 왜 빼기 싫어? 개수가 다르니까. 0.8, 0.6 그러네. 안 빼는 게 좀 이롭겠다 이거는. 빼니까 원래식보다 더 복잡해져. 그럴 때 또 피하는 거야. 또 다른 방법. 나누기? 나눠서 이득이 될까 이거? 근데 왜 나한테 너가 한 문자로 만들어요. 한 문자로? 어떻게? BK는 못 만드나요? 아니지. 한 문자는 아니어도 한 문자의 점화식의 형태로 바꿀 수는 있지. 즉 BK를 AK와 AK 플러스 1의 식으로 바꿀 수 있지. 그러면 BK 플러스 1은 AK 플러스 1과 AK 플러스 2의 식으로 바꿀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에다 어떻게 하면 돼? 두 번째 식에다가. 그치. BK와 BK 플러스 1을 대입해 주는 거야. 이런 형태의 연립점화식을 푸는 방법이 알겠지? 하나, 금방 얘기했던 대로 한 문자의 형태로 바꾸는 거야. 알겠죠? 대신에 이게 점화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BK에 관한 점화식을 얻더라도 BK 플러스 1에 대한 점화식까지 같이 얻은 거야. 알겠지? 일종의 연립방정식의 대입법. X, Y로 생각해서 연립방정식의 대입법을 쓰는 거야. 됐지?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이 식이 다 뭘로 변하게 돼? AK에 대한 몇 개의 이웃하나랑에 관한 점화식? 2개야, 3개야? 3개. 왜냐하면 BK가 AK와 AK 플러스 1로 나타낼 테고 BK는 BK 플러스 1이 AK 플러스 1과 AK 플러스 2로 변하겠지? 요게 하나 증가하니까 BK 플러스 1로 식에서. 문제의 주제가 뭐였어? 제시문 전체 주제가 3개의 이웃하나에 관한 점화식의 일반항 구하는 방법이 제시문의 주제였거든. 결국 이것도 그렇게 만들어서 풀도록 유도하고 있는 문제야 이거.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하는 거야. 알겠지? 한 문자에 관한 정리하고 다만 점화식이기 때문에 BK에 관한 점화식뿐만 아니라 BK 플러스 1에 관한 식도 하나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가감법과 같은 형태, 연립방정식의 가감법 형태로 이거 쓰는 겁니다. 푸는 거야. 요령 알아둬. 알겠지?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이 문제는 하나 전제가 있는 게 있어.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3개의 유탄항에 관한 점화식 개수 쫙 비교해가지고 풀면 돼. 자, 실제로 푸는 과정을 잠깐 보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예. 하여튼. 16명 정도 있네. 17명이야? 예. 선생님까지. 예. 목표 하나 먹자. 야, 오늘 수업 시간에 3분의 절반은 먹는 시간으로 끝난다. 얘들아 카메라에 나온다. 얘들아 먹는 거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응? 자, 이제 봐봐. 그래서 BK를 첫 번째 식을 이용해서 B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고치고 두 번째 식에 대입해서 이거 먹으면서 돼요. 드시면서. 닥치고 조용하라는 얘기 하냐 결국. 자, 아까 전에 과식한 분은 하나 더 드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식에 대입해서 전체를 AK에 관한 식으로 하고 정리하게 되면 AK의 3개 유탄에 관한 점화식이 되겠지? 그치? 자, 이거 풀 때 어떻게 해야 돼? 더하면 0이에요. 개수의 합이 0이 아니야? 0이에요. 개수의 합이 0인가? 개수의 합이 0이야. 그러면 이거는 아까 전에 앞에서 했던 개차가, 그치? 네. 개차가 등비수열 형태가 되는 수열이거든. 그러면 이건 개차를 하나로 묶어주면 된다 그랬지? 네. 쉽게 얘기해서 알파, 베타 해서 양쪽 항으로 똑같은 형식이 돼서 갈라준다. 그래서 AK 플러스 2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퀄 알파의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 형식으로 바뀌도록. 네. 8.5를 적당히 5와 3.5로 갈라주는 거지? 네. 눈으로 숫자를 보니까 눈으로 좀 더 쉽게 보이지? 네.
오히려 일반화된 식이 아무래도 식이 복잡하게 어렵게 보이는 거라 실전에서는 조금 더 쉬워져. 근데 이걸 그렇게 푼다는 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개수합이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이거는 제시문에 이렇게 이미 이 식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그 제시문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그냥 바로 써버리면 돼. 네. 여기까지만 나오면 일단 세개 유탄의 점화식 나오면. 그래서 개차가 공비가 10분의 7인 등비 수열이 되어지므로 1과 마이너스 1 사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게 돼? 얘는 어쨌든 수렴하게 되지? 그치? 이 값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결국 AK와 AK 플러스 1이 같아진다는 얘기고. 그쵸? 자, 그리고 앞에서도 어떤 단계에서든지 물의 전체 양의 합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계속 움직이니까. 그러면 A 값이 수렴하면 B 값도 어떻게 되게 돼? 수렴해야 되지? 그러면 전체 식에다가 A와 B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수렴값으로 써도 극한에서는 어차피 AK나 AK 플러스나 똑같을 테니까 최초의 식을 갖다가 A 이퀄 A의 K 플러스 1이었죠 여기는. 근데 극한에 가면 어차피 양변의 단절 극한식 해버리면 그냥 하나의 방정식이 돼버리는 거야. 여기서는 AN에 대한 일반항을 다 구해도 상관은 없어. 알겠지? 일반항을 다 구해서 극한으로 보내도 상관은 없는데 극한 보내서 직접 해도 되지만 조금 더 점화식에서 극한값에 관한 이야기 할 때는 전체에다 그냥 극한을 부어서 수렴한다는 것만 확인한다면 그 수열이 수렴한다는 것만 확인되면은 뭐만 해주면 돼? AK나 AK 플러스나 AN이나 AN 플러스나 AN 플러스나 전부 다 알파로 그냥 다 통일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식이 두 개의 연립된 방정식으로 변환되게 되지. 아까 전에 AK와 BK 썼던 두 개의 점화식에 즉 AB가 두 개 있고 그치? 우리가 풀 수 있는 연립식도 방정식도 두 개니까 AB 계산이 끝나면 되는 거예요. 연립 풀어가지고. 그래서 A 이퀄 EB다. 증명 끝. 문제에서 요구한 증명이 여기까지니까. 다만 이제 일반항을 구한다고 한다면은 앞에서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앞에서 직접 지금 요 식에서 일반항 AN을 구한 후에 BN은 어떻게 구하면 돼? BN은 다시 뭐 식에다 넣어서 해도 되고 그치? 전체 합에서 전체 합은 최초의 A의 1 플러스 B1이겠지? 네. A1 플러스 BN 마이너스 AN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BN이 되겠죠. 최초의 무례항에서 무례항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치? 그래서 합의 항에서 AN을 빼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BN 계산해서 극한 취해가지고 결과를 구해도 돼. 자, 여기에서 요거 계산하는 거는 앞에서 얘기를 했었어. 여기서는 뭐 연습하는 그걸로 그런 식으로 풀어서 AN을 직접 구해도 되고 극한적 가정이라고 그래요. 이웃하는 어떤 수열이 수렴할 때 이웃하는 항들의 값은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극한에서. 그거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변형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도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수열에서 중요한 점화식, 문제의 조건, 지금처럼 문제의 조건에서는 어떤 형적인 조건, 내용적인 어떤 조건들만 주고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1차적으로 점화식을 만들고, 그치? 변화의 조건만 준단 말이야. 이런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변화하는지만 줘. 어떻게 변화하는지만. 그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가지고 우리는 뭘 만들어야 돼? 점화식을 만드는 거야. A1부터 타라라도 따져가는 것서 규칙을 보는 게 아니라 A1, A2, A3 해가지고 규칙을 보는 게 아니라 이웃하는 항, 변화의 조건을 가지고서 우리는 직접 n과 n 플러스 1 이웃하는 항들의 점화식을 만들고 그 점화식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일반항을 구하고 그 일반항을 구하는 것도 세 개의 이웃하는 항의 일반항은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친 작업들을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 가지고도 실제 논술 문제에서는 상당한 시간을 위해서 풀게 되는 문제인 거야. 지금 설명은 짧게 하지만 알겠지? 그래서 그런 이제 형식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잘 봐두시면 상당히 자주 수열 문제에서는 이제 등장하는 형식의 문제이다. 자, 몇몇 주의사항을 같이 해서 지난 시간에 했지만 마지막 내용 조금 더 점검을 하고요. 한 번 더.
자, 이제 기본 예제 2번부터는 기본 예제 2번부터는요. 이거 계산 연습이에요. 이제 쭉 나머지는 수열 계산에서 일반적인 이론에 관한 거는 점화식과 일반항의 일반적 이론에 관한 거는 제일 처음에 있는 기본 예제 1 정도고요. 나머지는 그것의 활용과 특별한 형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는 형식에 대한 연습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굉장히 제시문 거의 없이 그냥 짧은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어. 알겠지? 네. 자, 어떻게 풀어가는 요령들이 있는지 각 문항의 형식에 따라서 몇 가지 주의사항들을 요걸 차례대로 언급하면서 정리를 해갈 겁니다. 각 문항의 형식들마다.